자, 이제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4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. 오늘 일단 첫 번째는 시젠입니다.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. 시젠 저희가 아마 지난번 특징주에서 달았었어요. 그때 이제 뭐 화이자가 인수를 추진하는데 이제 뭐 초기 단계고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. 결국은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일단 시젠은 이 면역질환 치료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. 특히나 이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암세포는 죽이고 건강한 세포는 살리는 뭐 요게 이제 ADC라고 하는데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요. 요 시장을 이제 선도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화이자가 430억 달러, 그러니까 주당 229달러의 시젠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 화이자에서는 이 암 쪽에 암 치료제와 이제 포트폴리오 강화 목적으로 인수를 하는 건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이 암 치료제를 전 세계에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본인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드러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격도 사실 시젠이 원래는 얘네가 시가총액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약 300억 달러를 조금 웃돌았나? 뭐 이러면서 그 이상으로 설정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가격대에서 설정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밤에 주가가 14.5% 정도 올랐는데도 여전히 200달러가 안 되니까 그냥 인수가격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한 10%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점에서 시젠 오늘의 특징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. 자, 두 번째는 찰스 슈왑입니다. 이 기업은 12% 가까이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. 뭐 금융 서비스 회사로 우리로 따지자면 뭐 증권 부문도 있고 뭐 자산 관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은행 부문도 있는 뭐 그런 뭐 금융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찰스 슈왑도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채권으로 많이 이 자금을 운용하는 뭐 이런 금융 회사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동성 우려가 불거졌고요. 그러면서 장중에는 뭐 23% 급락하기도 했습니다. 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면서 목, 금, 월요일 3일 동안 주가 하락폭이 거의 지금 30%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다만 이제 찰스 슈왑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우리는 이 채권 많이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할 뭐 그런 유동성 상황이 아니야. 우리는 이거 끝까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거야.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전혀 손실이 없는 거거든요. 이 채권의 발행자가 망하지 않는 이상. 그러면서 또한 총 예금의 80% 이상이 예금 보험 한도에 들어있어. 25만 달러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금자들도 인출이 그렇게 급하지 않아. 그러면서 우리는 유동성 문제가 크지 않아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실제로 월가에서도 이 의견들에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. 시티에서도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오히려 매수를 이제 높이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지금 강력한 진입 시점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건데 여전히 우려는 있습니다만 뭐 월가에서는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데와는 찰스 슈왑은 좀 다르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기업은 뉴몬트입니다. 뉴몬트는 7% 주가가 올랐는데요. 세계 1위의 금 채굴 기업입니다. 제가 앞서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뭐 채권 가격 급등,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내리고 있고 금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금 채굴 기업이니까 금 가격 오르니까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. 지금 국제 금 가격, 이 현물 가격 기준으로 온스당 1916.5달러 기록을 했고 이게 이제 1900달러를 돌파한 게 지난달 2일 이후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장중에는 거의 뭐 1920달러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 채굴 기업에게는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 됩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자, 마지막 특징주는 일루미나입니다. 이 기업도 17% 급등을 했는데요. 일루미나 뭐 저희가 예전에 다뤄본 기억이 있는데 세계 최대의 유전체, 이 DNA를 분석하는 기기를 만드는 이 회사인데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이 일루미나를 쿡쿡 찌르고 있습니다. 이번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선포를 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칼
유력한 사람들이 이 일루미나의 이사회의 이사로 한 2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거를 3명으로 늘리겠다. 그래서 이사 후보 3명을 추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걸 표대걸로 우리는 밀어붙이겠다라는 건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이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그레일인데 일루미나가 이 그레일을 지난 2021년에 71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요 수익도 제대로 못 내는 요 그레일 괜히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주주들에게 500억 달러의 손실을 너희들이 주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더 좀 꼼꼼히 봐야 되겠어 라는 주장인데요. 사실 이 그레일 인수 후에 일루미나가 어려움을 겪은 거는 맞습니다. 그러니까 유럽 규제 당국에서 이 M&A에 대해서 완전 승인하기 전에 그냥 서둘러서 인수를 해버렸고, 그러니까 이제 유럽 규제 당국에서도 너희 빨리 이거 팔아, 그레일 매각해, 뭐 이런 지금 압박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칼 아이칸의 주장은 그레일 인수로 인해서 유럽 규제 당국과 계속 뭐 소송하고 뭐 이러면서 뭐 에너지 소진하고 있고, 그렇다고 그레일이 엄청난 이익을 내느냐, 그것도 아니라 연 뭐 8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,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루미나 주가 니들 얘네 인수하고 나서 40% 하락을 했잖아, 뭐 요런 논리거든요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경영권 분쟁이든 뭐든 이런 거좀 그럼 주가를 올릴 수 있는, 왜냐면 주주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뭐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